환영합니다. 언제나처럼 지적 호기심을 가득 안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님의 든든한 지식 가이드가 되어드릴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정말 이제 흥미롭고 어찌 보면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인공지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즘 AI 모델들이 하루가 다르게 막 거대해지고 무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더 똑똑해지려면 무조건 뇌 크기를 막 키워야 한다는 경쟁이 붙은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런데 이런 뻔한 트렌드랑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연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브레인, 그리고 네이버 AI 랩 소속의 김원재, 손보경, 김일두 연구진이 발표한 혁신적인 논문이죠. 이름하여 VILT, 합성고비나 영역 감독이 없는 비전 언어 트랜스포머가 바로 오늘 저희가 탐험할 미지의 영역입니다. 학계에서는 꽤나 파격적인 접근으로 통하는 논문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너무나도 방대해지고 복잡해지기만 하던 AI 생태계 속에서 어떻게 불필요한 것을 전부 덜어낸 이 미니멀리스트 AI가 기존의 무겁고 거대한 모델들을 압도하게 되었는지 그 원리를 파헤치는 겁니다. 네, 그 과정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정보라도 소화하기 쉽게 쪼개어 드릴 테니까요. 청취자님들도 편안하게 따라와 주세요. 이 지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오늘 다룰 이 VILT 논문이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학계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관행을 아주 우아하게 깨버렸죠. 기존 모델들이 어떻게든 더 크고 복잡한 안경을 AI한테 씌워주려고 노력했다면 이 연구진은 과감하게 그 안경을 그냥 벗겨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우리가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 할 개념이 비전 언어 사전 학습, 영어로는 VLP라는 거잖아요. 네, VLP요. 일상생활이랑 연결하면 아주 쉬운데요. 청취자님들도 스마트폰 사진첩에서 바다에서 뛰어노는 강아지 이렇게 텍스트로 검색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폰이 찰떡같이 그 사진을 딱 찾아내잖아요. 맞아요.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앞에 있는 사물을 텍스트로 읽어주는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AI가 눈으로 이미지를 보고 텍스트로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전 과정을 VL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AI한테 이 능력을 가르치는 방식이 너무 무거웠다는 데 있죠. 대체 얼마나 무거웠길래 문제가 된 건가요? 흔히 딥러닝 하면 엄청 빠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유명한 VLP 모델들, BIL, BLT나 유니터 같은 아키텍처들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걸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고 고단합니다. 그 안에 아주 무거운 객차 탐지기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죠? 네, 이미지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무거운 객체 탐지기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데요. 논문에 나오는 수치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길래요? 이 AI들은 이미지를 그냥 쓱 훑어보는 게 아니고요. 비주얼 지놈이라는 방대한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무려 1,600개의 객체 종류와 400개의 속성을 이미지 안에서 일일이 찾아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잠깐만요. 1600개의 객체랑 400개의 속성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딱 하나 던져주면 그 안에 있는 사물 1600가지를 대조해가면서 다 찾아낸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미지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AI가 저기 의자가 있네? 저 의자 색깔은 갈색이고 재질은 나무네. 저기 작은 고양이도 한 마리 있고 털은 검은색이네 하면서 모든 요소를 아주 복잡하게 분석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숨이 차네요. 게다가 이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지 안에서 뭔가 있을 법한 영역들을 수없이 제한하고 그걸 일정 크기로 자르고 또 똑같은 사물을 2번 잡은 결과는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복잡한 필터링 과정을 거칩니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건 순식간에 끝날 텐데 말이죠. 네, 놀랍게도 오직 이 눈으로 보는 과정, 즉 시각적 특징을 추출하는 데만 무려 900밀리초가 소모된다고 논문은 지적합니다. 900밀리초면 거의 1초에 가까운 시간인데 찰나의 순간에 수만 번 연산을 하는 컴퓨터 세계에서 1초면 거의 0겁의 시간이잖아요. AI가 전체 일을 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눈 뜨는데 까먹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상황 아닌가요? 텍스트로 된 두꺼운 책을 읽는 속도는 엄청 빠른데
책에 조그만 사파나 그림이 하나 나올 때마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엄청 무거울 돋보기를 꺼내서 픽셀 하나하나 분석하느라 진도를 못 빼는 상황.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언어 지능 쪽은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는데 이 시각 추출기가 너무 무거운 돋보기를 들고 낑낑대다 보니까 전체 시스템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사실 학술적인 연구 환경에서는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숨길 수 있는 꼼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꼼수요? 어떤 방식이죠? 바로 캐싱이라는 건데요. 연구실에서는 어차피 정해진 데이터셋만 쓰니까 그 900mAh나 걸리는 무거운 시각적 특징들을 미리 슈퍼컴퓨터로 다 계상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두는 겁니다. 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답안지를 싹 다 외워두고 들어가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논문을 발표할 때는 우리 모델 이렇게 빠르고 성능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현실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스마트폰으로 방금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지원할 때는 미리 계산해둔 답안지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1초씩 딜레이가 걸리면 실시간 서비스로는 사실상 낙제점이죠. 네, 완벽한 낙제점인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돋보기 무게에 짓눌려 있던 AI 생태계에 오늘의 주인공, 미니멀리스트 AI인 윌트가 화려하게 등장하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 공동 연구진이 정말 과감한 결단을 내렸죠. 네, 방금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그 무거운 합성곱 신경망, 복잡한 객체 탐지기를 아예 통째로 없애버린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돋보기를 쿨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네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눈을 버렸다면 대체 AI가 이미지를 어떻게 본다는 건가요? 눈 감고 코끼리 만지기를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윌트가 이미지를 복잡한 사물들의 집합으로 인식하려는 그 엄청난 강박 자체를 버렸다는 겁니다. 강박을 버렸다. 네, 대신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법을 택하죠. 이미지를 그냥 32 곱하기 32 픽셀 크기의 조그만 정사각형 패치, 즉 조각들로 반듯하게 썰어버립니다. 커다란 사진을 수백 개의 타일 모자이크로 만드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모자이크 조각 하나하나를 마치 텍스트 단어처럼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사물의 형태나 윤곽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를 바둑판처럼 썰어버린다고요? 그렇게 잘라버려도 AI가 그림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이 연구의 천재적인 부분입니다. 선형 투영이라는 기법을 쓰는데요. 쉽게 말해 그 잘라낸 모자이크 타일 하나하나에 담긴 픽셀 정보를 아주 단순한 숫자들의 나열로 납작하게 펴서 납작하게 펴서 네, 트랜스포머라는 언어 모델의 뇌가 바로 읽어들을 수 있게 툭 던져주는 겁니다. 아, 돋보기로 일일이 이건 고양이 귀, 저건 의자 다리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타일 1번 정보, 타일 2번 정보하고 뇌한테 직접 던져주고 알아서 푸질 맞춰봐 하는 식이군요. 맞습니다. 수치로 비교해보면 다이어트 효과가 확실한데요. 기존에 쓰던 무거운 시각 추출기인 레즈넷 101 같은 모델은 자체 파라미터만 무려 4,400만 개에 달했어요. 엄청 뚱뚱했네요. 반면에 VILT가 채택한 단순한 패치 투영 방식은 파라미터가 고작 240만 개에 불과합니다. 4,400만 개에서 240만 개요? 이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완전 뼈를 깎아낸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결과를 봐야겠죠. 속도가 대체 얼마나 빨라졌나요? 기존 모델은 900ms 걸린다고 하셨는데 네, 그나마 최적화를 거쳐서 이미지를 조금 더 가볍게 나눴던 픽셀버트라는 모델조차도 60에서 160m초가 걸렸다고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의 VILT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단 15m초밖에 안 걸립니다. 15ms요? 900에서 15로 줄었으면 무려 6~10배가 빨라진 거잖아요. 와, 근데 속도 빠른 건 좋은데 돋보기를 빼버렸으니까 AI가 좀 멍청해진 건 아닐까요? 대충 쓱 보니까 정답을 잘 못 맞춘다거나. 이 논문이 학계에 큰 충격을 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수십 배나 빨라졌는데도 모델의 지능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능이 올랐나요?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교차 검색하는 테스트들에서 기존의 무거운 모델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성적을 냈습니다. 세상에. 무거운 장비를 싹 다 떼어내고 아주 가벼운 렌즈 하나 달아줬을 뿐인데 시력 검사 결과가 더 좋게 나온 셈이네요.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지 논문에 비전 언어 모델의 진화 과정을 4가지로 분류해둔 게 있잖아요. ABCD 아키텍처요. 네,
저자들이 현재 기술 흐름을 짚어낸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회사 부서에 비유하면 쉬운데요. 타입 A와 B는 시각팀과 언어팀이 각자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아주 오랫동안 무겁게 자기 일만 하는 구조입니다. 각자 일만 열심히 하고 소통은 잘 안 하는 거군요. 네, 퇴근하기 직전에 복도에서 잠깐 만나서 아주 얇게 결과만 합치는 방식이죠. 그럼 타입 C는 어떤가요? 타입 C는 상호작용은 아주 깊게 합니다. 각자 일을 적당히 하고 회의실에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죠. 아, 그런데 시각팀이 자료 준비하느라 너무 무거워서 매번 회의에 지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방금 말한 900m초 걸리는 애들이 다 이 타입 C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망의 타입 D가 바로 오늘 다루는 필리트인데요. 학계 최초의 진정한 타입 D 모델이 등장한 거군요. 네, 텍스트팀과 시각팀의 자료 준비 무게를 똑같이 깃털처럼 가볍게 맞춰버렸습니다. 각자 방에서 화려하게 보고서 꾸미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초적인 날것의 데이터만 들고 곧바로 중앙회의실에 모이게 한 겁니다. 이야, 명쾌하네요. 절약한 연산력과 시간을 오직 두 정보가 교류하는 상호작용 모듈에 100% 쏟아붓게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구조죠. 그런데 이렇게 대충, 아니 날 것 그대로 모이는데도 똑똑하려면 특별한 훈련법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제가 논문에서 제일 눈길을 끌었던 게 전체 단어 마스킹이라는 기법이거든요. 아, 전체 단어 마스킹?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네, 보통 AI가 영어 텍스트를 읽을 때 기린, 즉 쥐라프라는 단어를 한 번에 통째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인식하잖아요. 네, 맞아요. G, 그리고 RAF, 그리고 Phi 이런 식으로 세 조각의 토큰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AI 훈련시킬 때 빈칸 채우기 게임을 시키잖아요. 이 기린 조각 3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라프 하나만 딱 가리고 맞춰보라고 하면 원래 의도는 눈앞에 있는 기린 사진을 보고 힌트를 얻길 바라는 걸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AI의 영악함이 드러납니다. AI는 굳이 옆에 있는 기린 사진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진을 안 본다고요? 네, 빈칸 앞뒤에 있는 GI와 P라는 텍스트 문맥만 살짝 봐도 앞이 GI고 뒤가 P면 중간은 당연히 ref겠군 하고 정답을 유추해버리거든요. 아, 시각이랑 언어를 통합해서 이해하라고 했더니 귀찮으니까 이미지는 안 보고 언어 쪽에서만 힌트를 얻어 꼼수를 부리는 거네요. 선생님 몰래 꾀를 부리는 느낌이랄까?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 연구진은 이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전체 단어 마스킹을 도입했죠. 단어의 일부 조각이 아니라 쥐라프라는 단어 자체를 통째로 모조리 가려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면 앞뒤 텍스트 문맥만으로는 이게 사자인지 코끼리인지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맞추려면 반드시 옆에 있는 이미지를 유심히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텍스트로 곁눈질하지 말고 이미지를 똑바로 쳐다봐 하고 강제하는 아주 엄격한 선생님 같은 훈련 기법이죠. 엄격한 훈련이네요. 그 결과가 논문에 단어 패치 정렬, 영어로 WSPA라는 시각적 예시로 잘 나와 있잖아요. 청취자님들도 지금 머릿속으로 풍경을 하나 상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 아담한 오두막집 옆에 화사한 꽃들이 핀 돌담이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 사진의 엷은 포도, 즉 히트맵 결과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AI가 이미지를 32픽셀 패치로 조각내놨잖아요. 그런데 텍스트에서 꽃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정확히 이미지상에서 꽃이 피어있는 타일 부분만 붉게 반응합니다. 벽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는 돌담 타일만 붉어지고요. 오두막이나 흐린이라는 단어 역시 이미지 속 정확한 위치와 완벽하게 1대1로 매칭되는 걸 보여줍니다. 와, 무거운 돋보기 없이 이미지를 그냥 조각내서 던져줬을 뿐인데 뇌가 알아서 이 단어는 저기 저 조각이랑 연결되는구나 하고 퍼즐을 완벽하게 맞췄네요. 그리고 다른 재밌는 예시도 있었죠. 제주도 도라르방 예시요. 아, 네. 현대적인 카카오 건물을 배경으로 노트북을 펴고 작업 중인 도라르방 이미지가 주어지는데요. 빈칸 채우기 문제를 냅니다. 돌 근처에 빈칸, 동상 이렇게요. 여기서 AI가 빈칸에 들어갈 말이 사무실이나 건물이라는 걸 올바르게 예측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네, 모델이 텍스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눈앞의 도라르방 형태, 건물 질감, 노트북 글자 같은 시각적 타일들을 정교하게 더듬어가면서 텍스트 문맥과 연결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죠. 진짜 픽셀 패치들을 입체적인 퍼즐처럼 조합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패치 방식을 쓰면서 속도 말고도 엄청 강력한 무기를 하나 얻었잖아요. 이미지 증강 기법이요. 맞습니다. 기존 무거운 모델들은 훈련 속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미지를 하드디스크에 고정된 형태로 박제해두는 캐싱을 썼다고 했잖아요. 5mm초로 워낙 빠르니까 하드디스크에 박제할 필요가 없어요. 매번 훈련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수만 가지의 다채로운 이미지 증강 기법을 즉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 다 바꾼 건 아니고요. 네, 텍스트에 빨간 사과가 있는데 색상을 완전히 반전시키면 논리적 오류가 생기니까 색상 반전 기법은 제외하고 작은 물체가 지워질 수 있는 컷아웃 기법도 섬세하게 제외하는 식으로 아주 똑똑하게 세팅했습니다. 그렇게 풍부하고 다이나믹한 변형 데이터를 주입하니까 성능이 폭발적으로 오른 거군요. 그래서 이게 다 청취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굳이 이 미니멀리스트 AI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말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그 혁명적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통제된 실험실에서는 모델이 아무리 무거워도 캐싱 같은 꼼수로 잘 작동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두실 문을 나서는 순간 이야기가 다르죠. 스마트폰으로 방금 찍은 식물 사진을 물어본다거나 자율주행차가 실시간으로 돌발 상황을 인식해야 하는 야생의 실제 환경에서는 그런 꼼수가 안 통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유저 요청을 단 1초의 지연도 없이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진짜 쓸모있는 지능이죠. VILT의 이 압도적인 처리 속도는 결국 거대한 서버실에 갇혀있던 AI가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나 AR 안경 같은 엣지 디바이스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준 겁니다. 엣지 디바이스에서 지연 시간 없이 작동한다니 클라우드 서버에 물어볼 필요 없이 내 스마트폰 자체가 엄청 빠릿빠릿한 인공지능 비서가 되는 거네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학계는 AI에게 거대한 돋보기를 억지로 쥐어주고 있었는데 BLLT 연구진은 과감하게 그걸 뺏어버렸죠. 그리고 이미지를 작은 패치로 썰어서 트랜스포머라는 뇌에 직접 던져주는 놀라운 미니멀리즘을 택했습니다. 복잡함을 걷어내고 단순함으로 돌아가니 문제의 진짜 핵심이 보이고 혁신이 일어난 셈이네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AI에게 인간의 눈과 똑같은 전문 모듈을 달아주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BLLT가 증명했듯 데이터를 아주 작게 조각내서 하나의 거대한 범용적인 뇌에 던져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앞으로의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시각 말고 다른 감각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씀이시군요. 네, 음성, 촉각, 냄새 같은 다른 차원의 데이터들도 굳이 전용 모듈을 무겁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감각 데이터를 단순한 조각으로 변환해서 저 똑똑한 뇌 하나에 다 밀어넣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시대, 즉 진정한 통합감각 AI의 등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까지 텍스트처럼 썰어서 하나의 뇌가 순식간에 처리하는 AI라니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청취자님들도 오늘 던져드린 이 매력적인 생각거리를 일상에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단순한 접근이 세상을 뒤집는 혁신을 낳으니까요.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꽉 채워줄 새롭고 놀라운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